무언가가 서해안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해안선과 인프라, 지도가 모두 변합니다. 과학자들은 두 번의 대지진이 연달아 발생할 것을 우려합니다. 한 지진이 다른 지진을 유발할 수 있어서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새로운 연구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두가 산안드레아스 단층과 캐스케이디아 서빗대는 같은 동네에 우연히 살고 있는 두 개의 별개의 괴물처럼 여겨왔습니다. 둘 다 강력하나 독립적이라 여겨졌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두 거대 단층이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하나도 곧 파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캐스케이디아가 움직이면 산안드레아스도 따라 움직입니다. 산안드레아스가 갈라지면 캐스케이디아도 갈라지고 그 결과는 정말 소름 끼칩니다. 지난 300년 사이 이런 일이 최소 10번은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지진과 멈춤의 반복이었죠. 이 증거는 해양 퇴적물 코어에서 발견됐으며 이는 바닷속에서 꺼낸 일종의 타임캡슐입니다. 연구자들은 해저 퇴적층을 면밀히 분석해 두 번의 거대한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며 바다가 잠잠해지기 전 쌓인 쌍둥이 잔해층, 즉 더블릿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를 서부 해안의 지질학적 요충지인 멘도시노 3중 접합점으로 이끕니다. 이곳은 세 개의 판이 서로 맞물려 마찰하는 곳입니다. 또한 산안드레아스와 캐스케이디아 단층이 교차하여 이런 쌍둥이 지진이 발생하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한 단층의 파열로 인한 응력 변화가 접합점을 통과해 다른 단층을 불안정하게 하죠. 책장에서라면 사소합니다. 책 한 권을 옮기면 세 권이 함께 움직이죠. 하지만 이를 수백만 명이 사는 해안선, 도시, 주요 인프라에 대입하면 순식간에 공포가 됩니다. 서부 해안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캘리포니아의 문제 같고 캐스케이디아는 오리건과 워싱턴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두 단층이 사실상 서로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 더 이상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륙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캐스케이디아 대지진만으로도 규모 9.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고 600에서 700마일에 달하는 해저가 갈라지며 태평양 연안을 향해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지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몇 분 뒤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동이 마치 재킷의 지퍼가 열리듯 주 전체를 따라 퍼질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그만큼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먼저 파열된다면 강한 응력 재분배로 인해 캐스케이디아 서빗대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진이 먼저 발생해 건물이 흔들리고 고속도로가 끊기며 발전소가 멈추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곧이어 오리건이나 워싱턴에서 바닷물이 갑자기 빠지면서 쓰나미까지 20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연쇄 재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연쇄 반응은 게임에서도 원치 않을 일인데 현실에선 더 피하고 싶은 일이죠. 이 발견은 1700년 지진, 즉 태평양을 건너 일본에 경고 없는 거대 쓰나미를 보낸 지진의 섬뜩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본 어부들은 이 파도를 고아 쓰나미라 불렀는데 진동 없이 갑자기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뒤에야 과학자들은 그 시작이 태평양 북서부임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산안드레아스 단층 역시 그 사건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부 해안 전체가 함께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부분에 왔습니다. 이건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언제의 문제죠. 단층들은 일정한 리듬과 속도, 지질학적 박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린 수천 년간 단층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때때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도 알았죠. 두려운 건 첫 번째 지진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큰 지진을 예상합니다. 진짜 두려운 건 두 번째 지진입니다. 가족 안부를 확인하고 구조대가 재정비하며 전기가 복구되고 먼지가 가라앉기 전 찾아올 그 지진이죠. 서부 해안에 안 살아도 이 일은 당신에게도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의 항구들은 미국 수입품의 상당수를 처리합니다. 이 항구들이 마비되면 영향을 받는 건 해안가만이 아닙니다. 그 여파는 미국 전역, 어쩌면 전 세계에까지 미칩니다.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망이 멈추며 휘발유 공급이 줄고 배송 일정이 엉망이 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긴밀히 연결돼 있어
태평양 연안의 지질학적 이중 타격은 지역적 재난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향은 실타래처럼 한 올 한 올 모두의 삶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당국은 한 번의 거대 단층 파열이 아닌 두 번의 파열에 대비해야 하죠. 비상계획, 대피로, 대응시간, 전력망 등 모두 재점검해야 합니다. 자연이 단 한 번의 파열로도 현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미 보여줬으니까요. 95년 일본 사례가 그랬습니다. 1월 17일 오전 5시 46분 지진은 아와지섬 북단 바로 옆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곳은 고베에서 불과 12마일 떨어진 곳으로 당시 약 140만 명이 살던 대도시였고 인근 오사카에도 260만 명이 더 살고 있었습니다. 단층 파열은 노지마, 단층을 따라 약 25마일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이런 옆으로 미는 힘에 건물이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4만 3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거의 40만 채에 달하는 건물들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이 재난은 일본 최대 산업지대를 강타했으며 그 충격은 해안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과 인프라가 파괴되고 많은 기업이 문을 닫으며 피해액은 2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고베 항구는 완파되었습니다. 오사카 고베 철도 노선의 30%만이 운행되었습니다. 국도 28호선은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학교, 병원, 시청 등 공공 건물 85%가 피해를 입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베 전역에서 발생한 300건에 달하는 화재로 미국 도시 70개 블록 면적이 불탔고 추가로 600에서 700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10만 명 정도가 이 지역을 영구히 떠났으며 1년 만에 인구 2.5%가 사라졌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많은 다리가 무너져 엔지니어들은 기존 설계가 횡방향 흔들림에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습니다. 태풍 대비용, 무거운 기와 지붕집들은 무게중심이 높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1981년 건축법 개정 후 지어진 신축 주택들은 견뎌냈고 그때 일본은 현대 내진 기준 준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일본은 이 지역 복구에 58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전기는 며칠 만에, 도로와 철도는 5-8개월 만에 재개되었고 고속도로 복구에는 21개월이 걸렸습니다. 항구는 2년여 만에 완공됐고 모든 잔해도 치워졌습니다. 15개월 만에 제조업은 이전의 98%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상점들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1999년까지 고베 경제는 지진 전의 75%에서 9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일본은 재난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중앙재해대책회의를 설립하고 건축법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비상훈련부터 내화도시 설계까지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했고 일본의 흔들림이 닥치기 전 소중한 몇 초를 벌어주는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7년 이후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개선에도 불구하고 간사이 지역은 여전히 위험한 지반 위에 놓여 있습니다. 1995년에 단층이 끊어졌던 바로 그 로쿠 아와지시마 단층대가 여전히 그들 아래에 있습니다. 2018년 오사카 북부 지진과 2024년 노토반도 지진은 모두에게 이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단층대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지역이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며 경제적으로도 중요해져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고베는 이중 단층 파열이 아니었음에도 주요 산업 중심지를 무너뜨리고 국가 경제를 재편하며 전 세계 해운 경로를 영구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캐스케이디아와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연달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그 결과를 상상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이미 1995년에 그 예고편을 본 거니까요.